그러니까요. 하루가 하루하루 엄청 빠르고 벌써 이제 언제냐? 1월 시작하는데 1월 달에 다 갔네요. 시작하자마자 1월달이 네. 다 지나가 버렸네. 벌써 많이 드셨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늘은 광양에서 유튜브 보시다가 직접 오셨네요. 커플룩 입으셨네. 새 거를. 아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두 분이 좋으셔서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네. 바꿔 입기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두 분이 닮으셨어요. 예? 눈 이쪽이랑 콧 이렇게 등이나 이런 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닮으셨네요. 너무 네. 오래 살았나 봐요. 아 좋은 거죠. 뭐 두 분 잘 어울리시는데. 그러니까요. 광양에서 직접 이렇게 오셨네요. 그럼 지금 이제 매장은 있으시고요. 이제 회사 저는 회사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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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고 이제 다른 사모님이 거 제가 하는데 다른 거를 네. 이제 원래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쌍화차를요 개인적으로 유난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오랫동안 먹고 지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곳의 쌍화차 맛은 어떤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미 있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다른 사람도 같이 먹자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간 있고 하니까 이거에 꽤 됐어 이제 이걸 어떻게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매니아시구나. 좀 좋아. 이거 먹으면 좋아하시니까. 건강해진다고 자기가 이렇게 아니고 장모님이 끓여주세요. 끓여서 정성이 더 좋으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이제 그걸 먹다 보니까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네. 계속 찾게 못 떨어지면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맛있죠. 그래. 그런데 이거 보고 네. 규격화된 거나 네. 이런 어떤 맛의 차이가 어떤 네. 거 차이가 있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저희가 먹는 거가 네. 뭐가 계속 문제가 됐냐면요. 쉬어요. 쉬어요. 시큼하다가 맛이 이제 약간 변형이 되고 네. 이번에 주신 거는 네. 이 시큼함이 엄마는 좋게 해줬다고 했는데 쉬어요. 오미자를 넣어가지고 유자 넣으셔. 뭐 오미자, 다른 거 오미자. 오미자를 넣으셔가지고요. 보통 오미자, 구기자 이런 것도 넣으시고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 네.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이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죠. 뒤끝. 근데 예. 이거는 뒤끝이 어떤 건가가 네. 계속 궁금했기도 했고 네. 본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 거. 네. 일단은 뭐 원료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다리는 방법이 또 되게 중요해요. 네. 같은 걸 넣고도 센 불에서 간 거랑 약불로 달인 거랑은 맛의 차이가 확 나요. 보통 보면 센 불로 하면 강해진다고 봐야 돼요. 맛이. 그러니까 써지고 시지고 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해져요. 그러니까 대추차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건데 지금 이건 저온으로 한 거거든요. 불린맛. 이거를 똑같은 거를 센 불에다 하면은 쉬어요. 예, 본연의 그 맛이 확 올라와 버려요. 예, 그래서 이 다리는 그 방법, 그러니까 저온이 제일 나아요. 89도 정도가 끓지 않는 상태로 쭉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해주신 거는 워낙 좋은 거 잘 넣으신 거죠. 맛보단 기능을 생각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판매하는 거나 보편적인 것은 예, 어떤 맛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달게 하면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근데 단 거는 인위적인 설탕이라든가 물엿, 하람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단맛은 식품으로는 그런 단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탕수수 원담을 아무리 넣어봐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백색 설탕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넣지 않고 단맛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좀 저온으로 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이면 달일수록 단맛이 좀 나오는 생강이나 대추, 뭐 용안육 이런 걸 좀 비율을 높이면 그나마 좀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확실히 이게 예.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고 뒷맛이 다른 단맛이 나와요. 그리고 깨끗 깔끔하죠. 뒷맛에 요즘 이거의 거부감이 있잖아요. 이건 네. 약처럼 먹어야 된다는 참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네. 이거는 뒤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또 먹고 싶겠다. 네. 근데 그렇게 다루는 거 뭐냐면 맘 먹고 먹어야지. 뒷끝 때문에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온으로 오래 달이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24시간 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8시간 또는 72시간 달이면 뒤에서 더 단맛 나와요. 그러니까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 나듯이 이제 식품의 그 단맛은 이제 저온으로 좀 오랜 기간 달이면
뒤로 가면서 단맛이 더 나죠. 그러니까 첫 수저 드신 것보다 마지막 수저 드실 때가 더 단맛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화 계측화를 한 거고, 이제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아직까지 이렇게 공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적당량, 물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적당량이라고 하는 거였고, 저는 이제 약간 다르게 수량화 계측화를 한 차이. 그리고 이제 맛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하면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좀 서너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이라고 하는, 또는 이런 전통차라고 쌍화차라고 하는 건 새까매야 되거든요. 그래야 잘 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색감, 그다음에 맛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거, 향,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보편화라고 해야 되나, 표준화를 좀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네, 계속 좋아하시니까. 유튜브를 계속 아니 다 보셨으면 뭐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 계속 저녁에도 또 보시고 퇴근하고 또 또 그래서 보시고. 그 시간을 저한테 이해시키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그냥 본인이 커피를 싫어하고 차를 워낙 좋아하고 따뜻함을 자기가 추구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네, 다른 사람한테도 주는데 네. 적극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신감 있게 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고 매니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만의 뭐 독특한, 또는 또 연구하셔가지고 선생님만의 쌍화차를 만드시는 것도 또 좋은 발전이라고 봐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마음에 여기까지 올 때는요, 네, 왜 자꾸 이걸 갖고 나를 이렇게 주입을 시키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네, 맛이 그 맛과 비교는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 네. 뒷맛에 대한 저는 시도예요. 저는 뒷맛이. 근데 본인은 차 종류를 워낙 좋아하는데 네. 여기에 집착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네, 막 도가지 다 다리고 싶고 막 이런. 네, 해보셔도 되죠. 그런데 네, 만약 그게 제 마음같이 안 달라지게 되면 네. 여기는 규격화된 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게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문제가 예. 없는지. 네, 지금 꽤 많은 곳에다 보내드리고 있고 잘 판매하고 계시고. 그럼 그래요. 판매하는데 이제 네. 뭐 차질이 없고 없지요. 네, 지금 제가 이 찻집을 한 건 2015년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분들, 카페나 찻집에 공급한 건 2017년도부터 이렇게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 카페하고 찻집들, 호텔 이게 뭐 이런 데 다 보내드리고 있죠. 계절에 이건 따뜻함이 좀 약간 매력이잖아요. 그러죠. 계절에 많이 좌우지우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름에는 약간 선호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 비수기죠. 많이. 여름에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0월에서 3월 달까지가 거의 피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5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가정의 달이 좀 있어서 조금 이제 유지가 되고, 6, 7, 8, 9 한 4개월 정도가 비수기예요. 네. 근데 모든 업종이 5월 달부터 8월, 9월 달까지는 거의 다 비수기예요. 비수기예요. 다 비수기예요. 옷 장사도 비수기, 뭐도 비수기. 이제 여름 장사는 성수기일지 몰라도 그때는 전체적인 비수기인데, 저희가 이제 해봤을 때 그래서 10월에서 3월 달까지 매출의 한 70% 정도에서 그 정도를 매출을 일으키고요. 나머지 4달이 한 30% 정도 매출을 유지해주고 있고, 그럼 여름에는 뭐 시원한 게 많이 팔리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여름에 매출은 떨어졌지만 판매 비율은 거의 80, 90% 정도. 네. 그러니까 냉면이 여름에 엄청 벌고 겨울에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면집에서 뭐 뜨거운 딴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뜨거운 냉면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간 한 6년 정도 하면서 시원한 쌍화차도 해보고 뭐 팥빙수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8일을 쌍화차 데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88 끓는 더위, 88 끓는 쌍화차 먹고 드시고 88 청춘 잃어보세 해서 8월 8일을 쌍화차 데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오히려 뜨거운 게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여름에 뜨거운 거고 겨울에 냉면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탄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더운 삼복더위 때 가장 뜨거운 꼬꼬탕하고 땡치리탕을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해서 여름에 보양식으로 삼복더위 때 쌍화차 드시고 여름에 개운하게 쌍화차 드시는 게 낫다. 그래서 이열치열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8월 8일 쌍화차 데이에 저희 1+1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삼복더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땡치리탕을 드시든 뭐 꼬꼬탕을 드시고 오시면 저희는 30% DC를 해주고 해서 여름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장기간의 시간을 봤을 때 뭐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결국 사계절에 돈을 벌겠다. 겨울에는 추워서 무조건 드시거든요. 여름에는 인식의 전환으로 그래서 이열치열 야 삼복더위 우리 쌍화차 먹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 여름에는 비수기는 맞고 그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팥빙수하고 뭐하고 찬 거를 많이 해도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쌍화차가 확 매출이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더워도 차가운 쌍화차보다는 뜨거운 쌍화차를 찾으시니까 인식의 전환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갖고 가면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네네. 그래서 커피는 여름의 성수기거든요. 네네. 네, 왜냐하면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내 사무실까지 뜨거울 때 드시면서 가니까 그래서 그 쌍화차를 아메리카노처럼 지금 요건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한 3대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아이스볼트에 100ml에서 120ml 정도 쌍화차를 넣고 물 채우면 아메리카노 맛하고 거의 얘도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요즘에 또 뭐 스타벅스인가? 스타벅스에서. 네, 스타벅스에서도 쌍화차 나오더라고요. 하고요. 별다방 아이스티하고 그 다음에 이디야 그 다음에 또 어디지? 무슨 커피숍 다 지금 쌍화차를 출시를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퀄리티는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뭐 4,000원, 5,000원, 6,000원 뭐 그 정도에 팔려면 얘가 원가가 워낙 근데 안 그렇게 나와요. 나오기가 어려웠거든요. 재료상을 재료가 저희 따져보니까 네. 저희 엄마 따져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대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리차 색깔에서 더 연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첨가물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다방 쌍화차라고 하는 거를 넣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품목 제조 이렇게 뒤에 원료명 보면 기타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당뇨 가공품이라고 써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방 쌍화차 그걸 넣고 다닌 거예요. 보통 기존의 쌍화차집이나 커피숍 그냥 다방 쌍화차를 한 거죠. 물엿 카라멜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품질이 올라가지 못했죠. 네. 그래서 이런 품질을 팔려면 판매 가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네. 제가 이제 홍보성으로 앞에서는 항아리 네. 쌍화탕을 좀 내리고 네. 싶고 네. 그걸 이제 다 만약에 하다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네. 손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럴 경우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다르신 거를 저희가 갖다가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뭐 수가 있나 상관없어요. 싶어서. 그러면 상관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항아리로 다리는 거는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올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틀 걸리거든요. 항아리로 할 때는. 그러면 수요일 날 얹으면 금요일 날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전통 방식 항아리로 달인 거 60잔 한정 판매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그 건강한 기계 축출 기계로 다리시라고 저는 무조건 추천해요. 화덕에다 하면 전통 방법이고 오븐기에다 빵을 구우면 이거는 지금의 신시대에 맞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로 다리면 품질이 늘 일정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거짓말을 해. 항아리에다 안 다리는데도 항아리에다 다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항아리는 그렇게 놓고 그냥 따르게 다리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애초에 그냥 건강한 기계로 좀 다리시면 훨씬 맛과 품질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힘도 좀 덜 들고 맛도 더 진하고 색깔도 더 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기서 인터넷 유튜브를 보고 예. 추출기를 알아보고 추출기로. 이제 항아리 그것도 알아보고
네.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항아리로 다리면 이제 축축이로 다리면 이게 전통 방법 아니라고 되게 무시하거든요. 다 찻집 보면은 다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데다 해서 본인이 다 이렇게 다리는데 여기는 기계 놓고 다닌다고 막 뭐라 해요. 이게 전통 방법 아니라고. 근데 그 사고가 변경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들통에다 놓고 다리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무조건 거의 첨가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자는 거야, 사람들. 저는 찻집이 됐든 커피숍이 됐든 다리시는 분들이 커밍아웃을 하시라는 거죠. 정말 내가 들통으로 제가 항아리로 몇백 번 다려보지만 맛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40분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왜냐면 거죠. 이거 처음에 했던 걸 유지한다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거면 애시당초 네. 아닌 걸로 하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가 잘못 아니라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공표가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거짓말로 이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고 나도 스스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밍아웃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는 이렇게 다린다. 근데 이거 하고 항아리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내가 수요일마다 다린다. 그리고 그게 네, 그리고 내가 수요일 날만 하다가 손님 많아지면 나 이거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원료로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들통에다 놓고 내가 맛을 일정하게 내는 다른 거를 첨가하는 게 낫냐.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수제나 좋다, 정성이라고 하는 건 좋은 원료로 맛있게 품질이 좋게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전통 방법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해서 속이는 것은 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근데 거예요. 그 항아리로 했던 거와 만약에 맛이 달라요. 맛이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네. 있으면 지금 맛 보여드릴 텐데 확연히 달라요. 확실히 그 네. 항아리 달인 거가 진하고 맛있고. 네. 아 그래 맛은 네. 훨씬 나아요 그게. 근데 왜냐하면 파괴 속도가 다르니까 위에 89도 아래 89도잖아요. 가스불로 하면 밑에 온도하고 위에 온도하고 달라요. 그리고 파괴 속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맛이 일정하죠. 자, 곱돌이 이제 시즌이 곱돌사네요. 지나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저한테 이제 판매하시려고 전화 오시는 거죠. 이게 근데요, 이거와 달라요. 달라요? 얘 모양이 달라요. 네.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곱돌이고 네. 이거는 저 하시다가 어렵다고 얘는 가게 어렵다고 정리하면서 절 주신 거예요. 얘는 이거는 다른 엉덩이 퍼진 아이고. 그거는 얘는 다른 거야. 얘는 아. 곱돌 그 장수 돌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아이가 좋은 아이예요? 얘가 좋은 그럼 아이예요. 얘가 질도 좋고 얘가 좋아요? 네. 얘가 더 비싸요? 이거는 제가 안 사봐서 몰라요. 아. 네. 저는 이것만 쓰는데 요 잔엔 그 가게가 어렵게 되시면서 처분하면서 가게 정리하시면서 돌 가져가라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아, 근데 모양이 네. 만약에 골루라고 하면 네. 얘는 약간 삼각형 모양이어서 네. 지금 이걸로 다 없더라. 이게 네. 그런 돌이 있고 또 약간 넓적한 돌도 있고 좀 그런데 거의 이게 조금 근데 이제 대표적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네.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 아니면은 애시당초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게 왜냐면 그렇죠. 간혹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공든탑을 막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보통은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하죠. 내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도 많고 손님이 많아져서 친정에 계시는 친정 엄마가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친정 엄마가 해주고 있다, 집에서 해주고 있다, 뭐 내가 집에서 따로 다린다 이러면 저는 거의 뭐 신빙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맛의 차이가 확연히 나지 않는다는 그런 혹시나 대답이 나오지 않으실까 차이가 했거든요. 확 나요. 확 나요.
그게 매번 먹는 저는 확 나고 음. 조금 덜 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차이는 나요. 얘는 진하고 얘는 순하고 그리고 얘는 일정한 맛이 나오고 항아리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하고 아래하고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약재 순서가 변경돼 있으면 아. 이해되셨죠? 네. 얘가 막 팔팔 끓여가지고 막 이게 이렇게 막 섞이고 하면 이 순화가 되니까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건 저온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약재들이 위아래가 내가 강제로 저어주기 전까지는 얘가 그대로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자주 저어줘가지고 얘가 골고루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내가 좀 덜 저어줘서 아래에 간저가 있던 아이들이 이제 위아래가 좀 달라져서 어쩔 때는 박하맛 많이 나고 어쩔 때는 박하맛이 좀 덜하고 어쩔 때는 뭐 칡이라든가 다른 향이 강할 수도 있고 그럼 향이 지금 일정하지 않아요. 현재는 항아리를 다리거나 하는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니요, 없어요. 거의 안 해요. 네, 거의 안 해요. 이벤트로만 한 번씩. 그렇죠. 저는 지금 하는 거는 촬영하거나 이제 강의하거나 이럴 때는 항아리로 다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화덕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저거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항아리로 다 다리라고 하면 이 산업이 발전할 수도 없고 다 거짓말쟁이를 만들어야 돼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힘들어서요. 그리고 이거를 허리가 다 끊어질 것 같아요. 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양을 다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네, 제가 항아리 8개 갖고 했어요. 계속 돌리면서. 음. 네,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갖고 할 수도 없고 맛이 일정하지도 않고. 네. 기계로 넣고 온도 딱 하면요 항상 같은 맛이 싹싹 나오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요. 항아리로 하면 48시간. 그리고 이걸로 하면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축출기로 하라고 지금 다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축출기로 얘기하는 게 낫고 자신감 있게 난 첨가물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다른 집하고 쌍화차 맛이 완전 다르니까. 그 보통 이거 가져간 뭐 네. 하시는 분들은 다 뭐 이렇게 약재를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 다린 거를 가지고 거의 가시고 다 다른 거 갖고 하시죠. 아, 그래요? 네. 약재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떻게 더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네. 그러면 왜 약재로 하려고 하는 걸까요? 단가가 떨어져서 아니요. 내가 한다라는 자부심? 컨셉을 갖고 가고 싶어서. 갖고 가고 싶어서. 네. 근데 만약에요. 네. 내가 약재를 사서 내가 정성으로 했어요. 네. 그거와 쌤한테 내가 다른 거 가져갔어요. 네. 그러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러면 굳이 다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내가 팔을 사다가 다듬거나 족발을 사다가 다듬으면 이게 저렴했어요. 왜냐하면 원료도 저렴할 뿐더러 인건비도 저렴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사람 써서 하든 뭐 하든 이런 단계가 됐지만 지금은 파 다듬어진 게 더 싼 거예요. 왜냐하면 파 다듬는 사람이 대량으로 해서 단위당 원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로 뭐 매실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제가 만드는데 30원이 들어요. 근데 사오는 게 55원에서 60원이에요. 그러면 60원짜리 사오는 게 더 저렴한 거예요. 인건비하고 돈 들어가서 묶여 있는 거하고 네, 저장 방법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그래서 지금은 원가율 65%인가 68%까지는 그냥 내가 사다 쓰는 게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똑같은 24시간을 다리더라도 제가 하면은 적어도 뭐 몇백 리터가 나오는 거고 기계 요걸로 하면 12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하루를 다려도. 이해되시죠? 네. 또 하나는 제가 약재를 갖고 올 때 저는 가만히 톤으로 사니까 70원에 사오는 거고 네. 여기는 600g씩 사야 되니까 여기는 100원을 단위당 100원을 사오는 경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하는 금액에 이윤을 많이 붙이지 못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약재를 사셔가지고 같은 품질의 같은 걸 쓰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게 되면은 이 품질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저가로 다운시키면 네 가격이 완전히 떨어지죠. 이제 그런 네. 차이가 나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숙지향만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그거를 중국산으로만 선택을 하더라도 원가가 3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는 떨어져 버려요. 품질이 그렇겠죠.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리면 내가 품질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은 품질의 같은 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또 하나는 예전에는
내가 만들고 내가 했다라는 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두부도 내가 했고요, 계란말이도 내가 했고요, 뭐 닭발도 내가 했고요. 이런 내가 하는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컨셉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할인 고기를 갖고 왔어요. 예, 예. 개인적인 도드람 거를 내가 갖고 왔어요라는 게 네. 지금은 이제 우수한 품질의 그런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저기 그렇죠. 인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자연일의 쌍화차의 레시피 그대로 내가 배워왔습니다라는 거 하고 그거를 탁 숨기고 이거 우리 집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배워온 거야. 라는 것보다 이미 정읍 쌍화차 또 자연일의 브랜드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레시피 그대로 쓴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레시피를 받아와서 내가 좀 응용을 했다던가 뭐 요렇게 정도가 오히려 더 공신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치킨을 드시더라도 동네 치킨보다 저기 시장 치킨은 안 먹고 다 체인점을 먹는 이유가 거기 소스부터 해가지고 다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드는 거는 뭐 야채 정도 넣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건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품질을 내가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살짝 섞어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조청을 처음부터 만들려면은 식혜를 한 다음에 식혜에 밥풀을 건지고 그 물들을 저온 밥통으로 해갖고 계속 졸이면 이만큼 식혜가 이만큼 조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청 그대로 사온 다음에 조청에다가 내가 홍삼가루 넣고 다시 살짝 더 끓이면 홍삼 조청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삼 조청이 있는데 그걸 사오는 가격이 100원인데 내가 이 조청에다가 홍삼가루 좀 집어넣으면 30원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런 컨셉으로 가셔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내가 컨셉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손님이 많아지거나, 품목이 많아지거나. 그럼. 아니면 내가 하는 컨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수제하시는 분들이 손이 다 힘들어지는데 돈을 못 벌고 계속 힘들다고 아우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거는 내가 하는 컨셉이지만 나머지는 그냥 좋은 걸 사왔다라고 커밍아웃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저는 저 생각이에요. 이제 이거는 다 여기서 받고 네. 아까 사장님처럼 이벤트성으로 그냥 하가리 사다가 이렇게 뭐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제가 휴일날 뭐 시간 있을 때 좀 해서 네. 그렇게 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네,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수요일날 정도 항아리에다 얹으시고 한지 덮어서 항아리에다 얹으시고 금요일날 짜내서 금요일날 60잔 한정 판매 이렇게 60잔 나와요. 11리터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죠. 직접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주방도 또 어떻게 생겼는가도 궁금하고 어떻게 다르지? 지금은 이제 주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주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거기서 다듬고 뭐 하는 개념이지만 지금 다듬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조리실이라고 해서 따로 뭐 좀 이렇게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끓여야 되거나 이렇다고 하면 조리실을 뒤로 빼고 주방이라고 해서 입구 쪽에다가 간단하게 냉장고 하나, 그 다음에 조리대 하나, 그 다음에 요즘에 하이라이트 많이 쓰거든요. 전기로 된 거. 가스 쓰게 되면은 닥트를 써야 되잖아요. 큰 거를. 그러면은 앞쪽 공간으로 못하고 뒤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음식을 막 팔팔팔 끓여서 조리를 한다고 하면 조리실이라고 따로 만드시고, 그렇지, 이거는 그런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는 거니까 저쪽에다가 뭐 탕비실 해가지고 살짝 조그맣게 만들고 앞쪽으로 그냥 좀 카운터 겸 해가지고 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냉장고 하나, 그 다음에 냉동고 요즘에 이렇게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전 또는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물건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주방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쪽에 업소용 냉장고 4칸이나 6번짜리에다가 밖에다가 빼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 처음부터 저희도 지금 주방 뭐 쬐끔하지만 그 냉장고 전체에 저희가 사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건 따로 가고 주방이라고 개념하는 그 개념은 한 평이나 두 평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앞쪽으로 깔끔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 손님이 오셔도 응대를 하고 카운터도 되고. 네, 안 그러고 이 주방을 뒤쪽으로 빼게 되면 손님이 오시는지 볼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혼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서양이라고 하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 다 보면 앞쪽에는 이렇게 바처럼 돼 있고 뒤쪽에 조리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님하고 대화하면서 음식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쌍화차집 뭐 커피숍을 차리든 쌍화차집을 차리시든 무조건 입구가 옆이나 입구에서 정면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로 음식을 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그냥 전기면 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조그만 거 냉동고 조그만 거 그래서 그 정도로만 오전 오전만 쓰고 떨어지면 뒤에 가서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미리 큰 거 갖다 놔서 지저분하게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항아리 하는 것은 앞쪽이나 아니면 카운터 옆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살짝 만드시면 되죠. 하나씩 올라가면 되니까. 보여주기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기계는 뒤쪽으로 한 2개, 탕비실, 화장실 가는 쪽에다가 탕비실 2개 이렇게 살짝 만들어서 하면 되죠. 추출기는 이제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하고 가져가서 하는 거 추출보다는 이제 보여주는 네, 그래서 그렇죠. 항아리, 옹기 네. 항아리로 해가지고 항아리 여기 밖에다 걸어놨지만은 그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화덕같이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그 황토 시멘트 있거든요. 저 다 시멘트 발라놓은 건데 황토 시멘트 만든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전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코일 달아서 조절하는 그 화덕도 있어요.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전기 코일 화덕이요. 네. 그런 거 전기세 좀 나가시면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예요. 네. 그런 것도 괜찮고. 네. 불을 써야 되니까 불은 계속 쓰기 어려우니까. 그 가스를 계속 그렇게 펴다 보려고 보통 유해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어렵죠. 네, 가스는. 전기로요. 네, 전기 코일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화덕. 화덕용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 불 들어오거든요. 그 온도도 조절되는 애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거 우리도 쓰는데 이게 저온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빨간 그 코일처럼 네. 돼가지고 거기다가 거기에 약재 물을 끓이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얘가 보글보글 네, 맞아요. 네, 그거. 그거 온도 조절 되는 애가 있어요. 네 돼요. 네. 1, 2, 3단 이렇게 되는 네, 되는 애 있고 이렇게 돌려서도 만들 수 네, 있고 네. 그거는 이렇게 조절기는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1, 2, 3단 할 수도 있고 돌려서 온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걸로 하셔가지고 약불로 해가지고 쭉 넣으면 그 다음에 차단기 하나만 별도로 빼면 뭐 불 날 일도 없고요. 네, 계속 그 상태로 살살살살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절대 가스는 쓸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는 밖으로 빼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그 카운터 겸 거기에 공간 얼마 많이 차지 안 하죠. 뭐 항아리만 올리면 되는데 이 정도만 올려도 되고 거기에 이제 열선 코일 하나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단 모양으로 이렇게 황토로 그쪽만 딱 하시면 돼요. 그럼 항아리 하나 올려놓으면 되고 이제 항아리 들고 조금 씻고 올리고 요것만 좀 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런 거는 네,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장수에서. 장수에서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는 인터넷에서 그냥 봤거든요. 네, 한옥만 하는 거예요. 5만 원, 6만 원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런 정도 판매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저렴하죠. 저는 이제 많이 물건을 가져와서 공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저는 단위가 소비자는 단위가 1개, 2개, 3개지만 저는 단위가 100개 이렇게 300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린 거죠. 어떻게 그래서 이거 어차피 기본적으로 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사용을 차를 마실 수. 보통 이걸로 쓰시는 집이 있고 그냥 도자기 짠. 아니 근데 본인이요 이거를 기어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로 해야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요 네네. 처음에 몇 달 전에 얘기를 듣고 제가 네. 예쁜 뚜껑 달린 저거보다 더 예쁜 걸 샀어요. 네. 그것도 3만 원씩이나 주고 네. 6세트를 샀는데요. 네. 이걸 사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 안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이쁘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래요. 네. 근데 그거요 장식품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었다가 근데 방방을 유튜브 뜯은 거 보니까 보니까 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온도 유지가 제가 네.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산 거를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버리니까 가치가 그러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얘가 아까 볼 때 한참 온도가 한참 가니까 얘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되지만. 뽀글뽀글 끓고 있는 모습이 또 얘가 담아져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열었을 때 끓고 있어야 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드실 때까지 계속 이게 끓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이 받침을 이게 쇠로 이렇게 동그랗게 깎고 여기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우리 그 뷔페 가면 초 네, 그거 넣어서 하이라이트, 여기 뭐 이렇게 라이트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양초 조금만. 네 그걸로 이렇게 해드릴까 양초 비슷하게 이제 그걸 근데요,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그 램프 형태를 어렵더라고요. 했거든요. 네. 오일을 쓰려고 했는데요. 네 온도 전열이 그렇게까지 안 와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컨셉이죠. 네,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성수기 때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좀 그 회전율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죠. 그렇게 손이 여러 번이 가는 것들이 계속 있다 보면은 네. 그걸 다 못해주는 경우는 안 하니만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겪는 게 차라리 하지 말걸. 이렇게 대충 해줄 상황이면 하지 말걸 하는 일이 네. 꽃 띄워주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데 네. 하지 말걸. 그래서 일정한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바뀌면은 마음이 변했네, 뭐 예전하고 달라졌네. 그래서 막 안 이래요. 돼. 그리고 또 보따리 심리가 있거든요. 저는 보따리 심리라고 하는데 처음에 육아를 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귀하실 때 뭐 이렇게 좀 있을 때 드리면 어느 날 와서 육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를 드리면 갈 때 좀 싸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사탕 하나 이렇게 드리면 야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인데 좀 더 줘 이런 것이 하지 있어서 말걸. 아예 안 줘버리거나 네, 하지 말걸. 아예 이거밖에 어머니만 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네, 어머니를 보통 어머니들이 그래요. 어머니들 모시고 와서 이제 어버이날 겸해서 감사해가지고 하나를 드리면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인데 하나 주냐고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집어 갖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드리려면 안 드리고 드리려면 다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많았을 때도 평균을 유지할 수 있는 네. 거를 하는 게 근데 이게요 이거를 너무 본인이 갖고 아니, 이게 좋아요, 이게. 좋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구입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제가 이걸 왜 반대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무거워. 이렇게 맛있는데 네, 뭐냐면 손으로 드실 것 그랬더니 같아요. 뜨겁고 이거 깨트리면 나는 네. 원가도 안 나온다. 네. 참 얼만데 이거 깨트리면 그랬더니 수저로 다, 바보라고 수저로 먹는 거 네 수저로 다 드시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요. 그리고 이 돌잔으로 하게 되면 이 가치가 10,000원 이상 가치를 느껴요. 근데 이제 도자기 잔으로 하면 내가 그 똑같은 걸 드려도 그릇의 차이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추차도 뭐 이런 모든 유리잔에다가 나오고 막 그런. 예. 그 카페벤에 큰 머그잔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저번에 제가 있는 잔으로 했는데 온도가 네. 순간에 몇 분 내에 아예 떨어져 버리니까 그 좋은 게 맛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어쨌든 있죠. 쌍화차는 따뜻한 게 제 맛인데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살 거고 만약에 약재도 끓이고 싶다면 이렇게 한 네. 풀 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 번 딱 들어간 양이 네. 그 정도면 그러면 진짜 개그는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렇게 그렇게 한 지금. 세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8만 원 정도 들어가요. 진짜 한 번 딱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뭐 어떤 네, 거. 그것도. 이게 몇 개 갖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 원래 한 10개만 준비하고 그죠. 네. 그죠. 그럼 어, 되죠. 처음에 한 10개 정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손님이 점점 늘으면 돼요.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쓰고 있는 게 한 60개, 70개 정도 되고요. 근데 평소에 쓰는 거는 3, 40개 쓰고요. 평일에는 한 15개에서 20개 돌고요. 도니까 손님 오셨다 가고 오셨다 가고 오셨다 가잖아요. 쭉 깔리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예, 테이블 전체가 쭉 깔리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스 몇 대 오거나 계속해서 사람이 몰리면 60개를 다 풀어서 그때 나가고 평소에는 한 30개 정도가 돌아요. 예. 저희는 그런 데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사람이 늘면 그때 좀 채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10개 정도면 테이블 3개 정도 돌리는 거죠. 2명, 4명 이렇게 뭐 아니면 또 그러면 세네 테이블 돌릴 수 있어요. 네. 네, 10개면. 그런데 이제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 또 한 서너 개 또 구입하시고 네. 이제 풀로 이제 돌 걸 생각해서 한 25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뭐 30개 이 정도.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 돌리는 게 낫고
카페 같은 경우는 4개, 5개 이렇게 갖고 가세요. 그 다음에 6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다른 품목 같이 하니까. 네, 커피가 주니까 음. 쌍화차는 부니까 그렇게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예 쌍화차 전문점, 대추차 전문점, 쌍화차하고 대추차만 나머지 오미자, 유자만 이렇게만 팔아요. 그렇게 이제 전통 찻집 셋 컨셉으로 가고,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되면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한 25개, 30개 정도 가져가고, 처음에 아예 그냥 전통 찻집으로 오픈하게 되면. 근데 뭐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 한 10개 정도 가고 시작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네. 이제 뭐 직접 안 와도 전화하면 다 택배로 가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하면 왜냐면 생각보다요 저희는 멀더라고요. 그래요? 멀더라고. 한 시간 반이. 아니 나 모르겠고 먼 것 같아. 지금은 다 물류 시스템이 다 있어서 지금은 다 반품도 다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택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물건 와서 하자 있으면 뭐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지금 다 그런 것들이 서로 다 물류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오늘 보내면 거의 내일 받으시니까, 특별한 사정 아니면. 그럼 진짜 저 물류가 제일 약재나 낫어요. 이런 걸 필요한 건 오늘 말씀드리고 가면 네, 돼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보내드리죠. 음. 오늘 준비되어 있는 거는 오늘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그러게 아니면은 저 약재는 한번 이제 저거는 네. 해보고 싶은. 네. 그러니까 저 한번 달에서 뭐 가족들도 먹고 네. 저도 먹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여덟. 네, 8배 24리터 집어넣고 12리터가 나오는 시점까지 네. 용기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12리터 나오려면 뭐 22cm 또 제 항아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똑같은 항아리로 하면 그 눈금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그 항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면 남원에 집이 원래 남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남원에 인원조회까지 거기다 다이너스 다 거기다가 이제 전화해서. 그러면 택배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도 통. 아니 가다가 이제 들릴 것 같지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괜찮죠. 네. 택배로 바로 보내줘요. 오늘 얘기하면 내일 와요. 보고 싶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해보내. 네, 부모님 만나뵈러 가시려면 가셔도 되지만, 꼭 그런 거 아니면 여기서 또 남원이 또 시간이 있거든요. 1시간 넘게 걸려요. 택배로 잘 와요. 네, 그럼 그걸로 하게 되면 이제 그 한 22cm 정도? 네. 그렇게 체크하셔가지고 그거 될 때 꺼내시면 돼요. 그럼 저거를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그럼 이거 얼마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네, 말씀드릴게요.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콜라가 보니까 아무튼 카운터 겸 주방이 네. 어떻게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주방 그 평수가 조리대하고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죠? 평수는 지금 원래가 2층 건물인데 네. 앞쪽이 네. 그쪽이 지금 텅텅 비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네. 그쪽을 개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차를 마시게끔 이제 하려고 네. 지금 그렇게 원래 그 개조를 한 거거든요. 전체 평면의 그 바닥 면적은요 30평 정도 되는데 그거 중에 한 앞쪽만. 3분의 1이 막힌 걸 이렇게 갈려놨어요. 네. 근데 거기에 꼭 쇼케이스처럼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일단은 거기서 조금 스타트를 해보고 네. 만약 반응이 좋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공간이 네. 있어서 공간은 충분한데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방은 하여튼 밖으로 이렇게 좀 잘 보이는 대로 입구 쪽에다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수도로. 테라스 있고 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쪽이 안에가 네. 있는데 그쪽에다 주방을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게 좀 조그맣게. 그래서 냉장고 저는 뭐 업소용 냉장고 말고 우리 그 어디죠? 뭐 그 우리 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투명한 그 네. 음료수 저장고. 맞아요. 네,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되고, 냉동고는 요즘에 김치 냉장고처럼 냉동고 된 애들이 있어요. 서랍식. 그냥 김치 냉장고 네. 예,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요.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네, 네, 들어있는 네. 그런 냉동고 하나 있으면 돼요. 냉동고는 왜 필요해? 냉동고는 뭘 뭐 밤이라던가 뭐 좀 그런 애들은 좀 냉동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낫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마 이런 거 깎은 것도 좀 냉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냉동으로 들어간 애들도 있으니까 냉동 하나. 얼음도 필요하잖아요. 가거는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오미자나 유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얼음 필요하니까.
뭐 20만 원인가 뭐 10몇만 원이면 뭐 조그만 거 하나 사거든요. 그래서 주방은 최대한 동선 짧고 간단하게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리대, 그 다음에 컵 씻어야 되니까 조그만 싱크대 정도만 있으면. 그럼 오미자나 생각 저런 차들 종류는 그럼 어떻게 그것도 저희들이 원하는 사요. 네, 제가 가져가셔도 되고. 여기도 있어요. 네, 아유, 매실은 뭐 거기 매실은 천지 때깔이잖아요. 네. 뭐 네. 매실은 그렇긴 한데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돼요. 네. 그럼 뭐 그래서 메뉴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저런 거 뭐 1%도 안 팔리니까. 그래요. 예, 그냥 싸가지고. 그냥 사이드 너무 없으면 그것만 있다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아, 차라리 안 드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음. 예, 있으면 그거 선택해서 드셔야지. 아, 나 여기 없어. 이런 분들은 뭐 있어도 안 들어오시면 되니까. 저는 어떤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어느 날 두세 분이 오셔서 저기 뭐지 더덕즙을 찾으시더라. 근데 또 며칠 지나서 보니까 또 더덕즙 찾으시더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선이나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쌍화차가 대추차가 97%인데 메뉴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내 동선이 꼬이거나 네. 보관하거나 어느 날은 찾지만 또 몇 개월 동안 안 찾으면 신선들.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래서 저희는 마즙 다 뺄 거예요. 막 갈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빼버렸어요. 차라리 한 잔을 안 팔겠다. 몇 프로 팔리도 않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동선이 꼬이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덕즙 막 이렇게 믹서기 가는 것들은 이 시간하고 이게 동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는 게 인삼즙하고 더덕즙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인삼도 갈아야 되고 더덕도 갈아야 돼요. 그럼 믹서기가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믹서기가 2대 필요한 거는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믹서기 하나 갖고 쓰거든요. 그러면 더덕즙하고 인삼즙하고 2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시간이 더블 걸리는 거예요. 갈고 다시 세척한 다음에 또 집어넣고 또 갈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지. 예, 아니면 하나를 해버리거나. 근데 이제 물만 단순하게 희석하는 애는 메뉴 추가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강차, 오미자차, 유자차, 뭐 매실차, 뭐 무슨 차 이런 거는 그 청에다가 물만 희석하면 되니까 뭐 1분이어도 나가니까. 네. 근데 마집 뭐 이런 거는 손님이 한 2테이블, 3테이블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 뭐 오미자, 매실, 그다음에 마지막 손님이 더덕즙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이 더덕즙, 인삼즙, 나머지가 유자 이러면 1분 뭐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데 얘는 절대 못 나가거든요. 앞에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선이 꼬이거나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는 아예 이미지 나빠지니까 안 팔아요. 그분이 차라리 아유 내가 먹을 게 없네 하고 다른 데 가시는 게 우리 매장에 도움이에요. 그건 옆집에 가셔 드시는 게 낫지. 우리 집에 그거 내가 준비해 놨다가 그것 때문에 동선 꼬이거나 전문도 아닌데 그 냉장고에 좀 오래 냉동실에 있다가 이제 가끔 하나 파는 거 신선도도 안 좋은데 그걸 내가 팔 일은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쌍화차하고 대추차만 그거만 오늘도 뭐 쌍화차하고 대추차만 거의 다 나가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오미자, 매실, 유자 이거는 아이들이 오거나 아니면 좀 시원하게 좀 효소를 원하시는 분들 소화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 가끔 하나 찾으시는데 그거는 청으로 담가놨기 때문에 신선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리 바빠도 그건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메뉴표 보시면 오미자, 생강, 매실, 유자 물에 희석하는 거는 메뉴가 조금 더 추가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하여튼 갈고 뭐 토핑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팥빙수 전문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전문점 가서 팥빙수 시키고 앉아 있으면 한참 있다 나와요. 얼음 갈아야지. 토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종류 다른 거 2개 시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팥빙수 집 가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동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저 여름에 팥빙수 하나 해놨는데 저거 빼고 싶어서 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팥빙수는 혼자 안 먹고요.
혼자 안 드세요. 시켜가지고. 예. 네, 맞아요. 시켜서 둘이 드세요. 그러니까 팥빙수가 1인분 뭐 6,000원, 7,000원 하면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야. 왜? 둘이 와서 3,500원 드시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팥빙수는 기본적으로 12,000원, 14,000원, 최하 10,000원이어야 돼요. 둘이 드시니까.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팥빙수 일본 여름철에 팥빙수가 들어오면 쌍화차 나가고 싶어도 이 동선이 완전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주방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래서 그 재료 몇 개만 오전, 오후만 쓸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사모님하고 지금 두 분이서만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실장님이고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둘이 하고 있죠. 코로나 시대가 좀 많이 어려워. 감당을 하시나 보네. 체계화 시스템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 동선이라던가 재료 준비를 미리 다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액을 넣고 돌리면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액은 커피커터로 끓이고 돌자는 네, 또 불에다 놓고 빨리 끓이고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1분에서 1분 40초 이내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시면 가래떡을 먼저 돌리는 거죠. 가래떡은 10분 걸리니까. 네, 그래서 가래떡 먼저 올리고 곱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포트에서 끓이고 그 커피포트는 항상 뜨겁게 돼 있어야죠. 한 1.5리터나 2리터 넣으면 얘 끓는데도 한 3, 4분 가니까 항상 커피포트는 뜨겁게 어느 정도 온도 유지돼 있게 그래서 빠른 동선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둘이 커버 다 하는 거죠 지금은.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좀 알바를 좀 써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혼자 일하기예요. 이제 같은 어떤 마음에 맞는 분하고 아무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하고 오늘은 좋은데 조금이라도 기분 나빠지면 얘가 틀어지면 그걸 대체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둘이 해서 100만 원 벌래 혼자 해서 40만 원 벌래 그러면 혼자 해서 40만 원 버는 게 둘이 해서 100만 원 버는 거하고 같아요. 네. 둘이 해서 150, 120 벌면은 그건 더 남는 거고 네. 혼자 40만 원 번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는 3,000원이라고 하면 100명을 받아야 돼요. 혼자 30만 원 벌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명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1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오고 다음에 오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오는 게 아니라 몰리는 시간에 한 6, 70명이 몰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시간 3, 40명 오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60명이 몰린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는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 40만 원 버는 게 둘이 100만 원 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혼자 40만 원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객단가가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3,000원짜리 100명은 도저히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요거 한 8, 9만 원 정도 해가지고 판매하시게 되면 한 40명 정도 받으시면 한 50명 정도 받으면 40만 원. 40만 원씩 꾸준히 한 25일, 30일 하면 1,200, 1,000 이 정도. 그럼 이것저것 빼고 그다음 좀 벌 수 있게끔. 그것도 어려워요. 커피숍 100만 원이어도 되게 많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혼자 해서 줄을 섰는데 에이 갈래 하는 손님은 나중에 또 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 팔더라도 줄을 세우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게 이제 사람을 쓰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딱 1시간인데 1시간만 일하러 오세요 그러면 오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3시간짜리 알바도 안 와요. 왜냐면 앞뒤 2시간이 출근 퇴근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알바를 쓰려면 5시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한 시간은 1시간이나 2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을 이 사람한테 활용을 해야 누군가는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40만 원 벌을래? 둘이 100만 원 벌을래? 나 혼자 40만 원. 네. 그래서 혼자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 근무 시간이 8시나 9시에 끝나요. 찻집 다. 더 손님 받아봐요. 한두 팀 오는데 그 인건비나 뭐 유지비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8시나
9시 이내에는 다 불이 꺼질 것 같아요. 어제도 곰곰이 이렇게 이렇게 늦게 올 일이 있어서 좀 다녀봤는데 이미 7시 반, 8시 되면 가우시고. 그게 이제 정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막 엄청 벌으려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벌거나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 마이너스 나지 않게 긴 시간 벌거나 이 두 개를 바꿔야 돼요. 왕창 투자하는 데는 돈 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엊그저께 와서 상담하신 분인데 이제 나주에 200평 정도 되는 한옥집이에요. 와, 그냥 봐도 진짜 제가 봐도 그냥 엄청나게 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딱 꾸며놓으면 진짜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다 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소소하게 해서 40만 원씩 또는 꾸준히 벌거나 그리고 앞으로는 긴 시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그런 쌍화차 이런 거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나름 이렇게 습득하시고 긴 시간 보시고 하시면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80세까지는 또 수익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야죠. 그렇죠. 네. 저희 형님 엊그저께 이제 통화했는데 이제 그 군인은 55세 정년이거든요. 빠르네요. 군인은 그래요. 저희 형님 55세 이제 하여튼 정년 퇴임하셨는데 뭐 준비한 게 없으시니까 뭐 친구네 집 가서 좀 뭐 좀 도와주고 뭐 노가다 좀 다니고 그런데 자기 일이 없으면 네,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내가 내 일을 갖고 있어야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그걸 좀 준비를 안 하시고 연금을 좀 많이 넣으셔갖고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인연금 많이 나오죠. 네, 그거에다 개인연금도 좀 개인연금. 버으셨대요. 그래서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사는 데는 문제 없고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해외로 1년을 갔다 오든 2년을 갔다 오든 상관이 없는데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이거리가 있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 네. 그리고 예전에 그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일 때 다들 시골에 200평 뭐 100평 해갖고 집 짓고 갔다가 다시 다 나왔거든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 다 뭐 하시냐면 학교에서 이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깃발 드는 거. 그거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요. 왜냐면 그 일이라도 해야 비슷한 사람의 친구도 만나고 일도 벌고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그죠. 나가서 늘 일이 나갈 있으니까. 때 할 게 있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은 지금 직장 생활 다니지만 그거를 지금부터 살살살 준비해서 5년, 10년, 그러니까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긴 시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 집에다가 내가 작은 공간에다가 긴 시간, 네,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서 1년 하는 것보다 아침 뭐 11시부터 아니면 주말만 문 열거나 이렇게 해서 5년, 10년 가는 애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봐서는 길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살살살 판매하고 맛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공표하고 꾸준히 가시면 돼요. 그럼 기다려서 그 시간에 사가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준비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다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생각은 퇴직 앞으로 남긴 남았지만 7년 남았는데 그래도 그거 생각하면서 서서히 그냥 한 번씩 해보고 경험상으로도 하면서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마음 편하죠. 그리고 일단 리스크, 위험에 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전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수입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엄청 들거든요. 근데 요거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긴 시간 보시면 이건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큰 돈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한 거하고 이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요. 얘는 내 돈도 다 들어가고 내 열정도 들어가고 내 신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형님이 지금 맘만 먹으면 뭐래도 차릴 수 있는데
그 습성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개인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연습하시면 나중에 조금 더 위험 부담, 퇴직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두려움도 적고 위험 부담이 훨씬 없죠.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완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쌍화차 아니어도 우리 선생님은 뭔가라도 지금 아마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느낌이라던가 이걸 좋아하시니까 얘가 좀 빨리 또는 확고하게 얘를 선택하신 거지. 자기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잘 먹는 거 아니면 자기가 즐기는 거 해야 네, 맞아요. 힘들어도 참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 쌍화차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좀 폭이 넓어져요. 뭐냐면 이제 약초라고 하는 것도 궁금해서 또 보실 수 있고, 궁금해라 하시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나? 그러다 보면은 인체도 지금 다시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의학이라는 것도 이제 돼요.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간으로 가서 비장으로 가가지고 동맥, 뭐 병동맥을 해서 기가 어떻게 흐르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공부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상체질 해가지고 이분은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뭐도 보게 되냐면 관상도 보게 돼요. 체질이 나오면 그럼 그 사람 눈빛이라던가 외모를 봐도 아유 깐깐하신가 보다, 마음을 좀 여유로우신가 보다, 뭐 이런 것도 다 보이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미도 있으시고 그런 쪽으로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하다 보면 쌍화차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 레시피가 또 찾다 보니까 아 이거는 또 뭐에 좋고 그러죠. 뭐 여자들한테 뭐가 좋고 네. 또잘 네.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 옛날에는 뭐 들어봐야 아, 하라고 그러죠. 했는데 우리 보고 쌍화차 우리 딸하고 다 먹으래요. 여자한테도 좋다고. 아, 다 좋죠? 이게 쌍화차가 최고라고 우리 보고 다 먹어야 된대. 그거 그래서 이거 네. 끓여야 된대요. 이거 다 먹어야 되니까 지금. 네. 다니셔서 가족분들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한 두세 번 드시면 얘가 땡겨요. 네. 우리가 커피가 이제 뭐 안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세 번 드시면 우리가 인이 배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커피가 땡기는 것처럼 피곤하거나 그냥 이렇게 좀 그러면 이 쌍화차가 땡기실 거예요. 그렇게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은 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네. 뭐 한번 자기가 해서 모두가 또 본인은 좋아하지만 근데 이 뒷맛은 이게 끝맛이 야그 맛으로 남지 않으니까 네.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더 드시면은 이 안에 매니아 분들은 이 안에 밤하고 견과류 이런 거 넣지 말라 그래요. 그냥 액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매니아 분들은. 그냥 네네. 이물감도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이 깔끔한 맛만 드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죠. 네. 드시다 보면 저도 저도 이렇게 견과류 별로 안 넣어 먹고 그랬거든. 네. 저도 이거 밤 넣고 먹으러 가면 전 밤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원샷 하죠. 저희가 이거 자시랑 이런 견과류를 네. 이렇게 엄마가 준비해줘서 해놨어요. 네. 근데요 해놓은 게 있는데 네. 넣지 말래요. 본인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싫다고 네. 그래서 그것만 계속 마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넣는 거를 근데 밤은 좋아해요. 밤이 예. 맛있어요. 고소하니까 네. 밤은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멋진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고 지금 다들 막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적응하시는 분들은 또 창업도 잘 하시고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한 거 더 있으시죠? 사장님 이렇게 이런 체인점이나 저 여수나 그런 데로 이렇게 한 번씩 순회나 그렇게 돌아보시지는 않으세요? 한 2년 전에는 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응도 보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처음 공급하고 2018년도에는 제가 돌았죠. 그래서 저희 반응 어떤가 이런저런.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또 좀 약간 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나가기도 좀 어렵고, 사람을 더 써서 제자리를 채워서 제가 나가는 것보다 지금은 좀 지키는 편이 맞고. 여수에도 그쪽은 몇 어디 군데 있어요? 네, 여수 몇 군데 있어요. 여수에도요? 몇 군데 있어요? 네, 여수 광양 몇 군데 있어요. 광양에도 있어요? 광양. 네, 광양도 있죠. 그래요? 네. 광양에 있었어요? 없는 줄 아마 알았어요. 지금 검색해 보면 있을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좀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어느 집인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음. 그 전에는 처음에는 20몇 집이니까 광양에도 뭐 어디 기억을 했지만 지금 기억을 못 해요.
아, 광양에도 있구나. 네,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 가서 같이 좀 찾아보고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러려고 했는데. 네, 광양이 있어요. 이따 실장님한테 광양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리라고 할게요. 네, 가서 보면은 거의 저희는 거의 한 90%, 95% 정도는 카페에서 많이 가져가시죠. 카페가 이미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카페에서, 네, 카페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든 어디든 다 이미 카페가 이렇게 다 곳곳에 포진되어 있고 네. 거기에서 쌍화차 메뉴를 추가하시는 거죠. 전통차집이라고 창업을 뭐 아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또 전통차집이라고 창업을 해도 분위기는 거의 카페 분위기인데 인테리어만 약간 전통풍이죠. 우리 생각하는 막 도자기도 있고 막 이렇게 갓도 돼 있고 막 뭐 집신도 있고 막 이런 카페는 지금 그런 전통차집은 지금 선호 대상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그냥 깔끔한 현대식으로. 네, 그러면서 약간 한옥풍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만 네 인테리어지. 굉장히 모던한 걸 좋아해요. 그러죠. 이게 뭐 그냥 단조로운데 매력적인 거 몇 개 이런 거 하지. 네, 온통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세대 공감이 안 되니까요. 네. 네. 네, 지금 뭐 집신, 뭐 도자기 이런 거는 세대 공감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세대 공감이 되는 건 까만 교복이. 저희 실장님 까만 교복 입었잖아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되지. 예전에 그거 뭐 이렇게 지게 입고 막 이거는 그까지는 저희 60년대 형님은 그거를 보고 자랐지만 저는 그걸 보고 자라지를 않아가지고 세대 공감이 전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예전 뭐 전통찻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가고 아예 진짜 막 기와 한옥집 막 몇 평 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안 할 필요 없고 한옥이 정말 좋고 다 좋은데 이 공간 활용이 너무 안 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 반듯하면 의자가 3개 들어가는데 한옥은 중간에 기둥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얘가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외풍이 있어서 다시 한번 뭐 쳐야 되고 뭐 조명. 아니 그리고 만약에 뭐 안에다가나 뭐 간판이라든가 그런 거다가 네. 자연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받아 쓴다는 거를 상관없어요. 알 수 있게끔 하고 하셔도 되고 안 그렇게 하셔도 되는 되고요. 거예요? 네. 보통 보면은 처음에 가져가신 분들은 절대 내가 가져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예. 그리고 우리 동네는 나만 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그냥 공표되니까 다 공표하고 판매하세요. 그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려요. 거기에 이제 수정해서 좀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요. 이미지 같은 거요? 예, 저 이미지 뒤에. 저 이미지 파일을 원본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저기에 수정해갖고 거의 다 적어갖고 사용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되겠네요. 그 사진 찍고 뭐 어디서 뭐 하실 거예요? 안 해려고 그러니까 안 해요. 예, 저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건 저런 창살 무늬 저런 거 벽면에 이렇게 해서 뒤에 LED 이렇게 불 딱 하는 거 그거 좋고요. 그 다음에 함석으로 돼 있어서 우리 기와 형식으로 좀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코너로 이렇게 다 돌리고 그 밑에 LED 놓으면 또 되게 예뻐요. 한옥 처마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함석으로 돼 있었고 그렇게 안 비싸요. 네. 그런데 절대로 여기서 가졌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 중요해서 네. 그게 믿을만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해서 네. 난 좀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초창기보다는 지금도 이제 쌍화차 쪽으로는 제가 유튜브나 뭐 이런 영역을 많이 해서 이제 저희 브랜드가 좀 인지가 만약 있고. 제가 뭐 간판에다가 자연이라고 써서 붙이고 싶어도 그거는 좀 어렵죠. 간판에다 그래요. 붙이는 거 그냥 배너나 아니면 뭐 프랑카드나 이런 간판에다 자연이래를 쓴다는 거는 제가 2호점 뭐 그런 거는 그거는 제가 그러면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간판을 한번 줬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을 회수를 했죠. 또 하나는 간판이 이게 좀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되면은 또 자연이래가 또 안 되는 거와 같으니까 저도 엄청난 부담감이 들어요. 제 거를 가져가서 그냥 사용하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지만 간판이 나갔는데 안 되는 건 자연이래의 능력하고 같은 거니까 그건 좀 어렵고 상호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자연인의 거를 사용하고 뭐 자연인이랑 함께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간판 자체를 상호 자체를 자연인으로 쓴다라는 건 저에게도 책임감이 엄청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자연인을 쓰시면 같이. 저도 엄청난 의무감이 더 생겨가지고 만약에 자연인을 간판 쓰고 있으면 옆집은 다 못 쓰게 해야죠. 상권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연인을 여기만 성공하게 해줘야 저도 득보는 거잖아요. 그러기는 여러모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주 여러모로 체인점이. 네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는 좋은 쌍화차가 좀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네, 품질이 높아져서 얘가 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랬으면 좋겠다. 좋은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뭐 레시피 공개해주거나 뭐 상호 쓰거나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려고 하는 데도 없을 뿐더러 네 가르쳐주 이렇게 레시피 공개하고 뭐 어떻게 다리는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데도 없어요. 제가 그 말하길래요. 네. 좀 이상한 데 아니냐고 그랬어요. 이상한 데지. 예. 공짜로 왜 가르쳐주고 알려주겠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제가 그 말했어요. 아니야, 뭔가 뽕수가 있어. 그랬더니 네. 아니래, 보급파야. 좋은 거 보급파. 저희 집에 한 400명 정도 이상 제가 상담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한테 레시피 다 거의 다 가져가셨고 안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 거 쓰시는 분도 계시고 다 그냥 약재 사다가 그냥 다 다리시는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냥 굳이 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해서 저도 이제 유명해지니까 저도 도움 받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은 쌍화차를 드시면 그 중에 직접 다리신 분도 계시고 그 중에 또 제 쌍화차 또 찾아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저런 거 저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해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네. 많아야 좋은 것도 선별도 될 것이고 네. 많이 있어야. 네. 우리도 뭐 커피를 그렇게 좋아할 거 아니었는데 많으니까 진짜 자꾸 먹게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한 듯이 먹게 돼요. 좋은지 모르고도 먹고 나쁜지 어쩐지도 모르고 먹고 생활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쌍화차가 커피 산업이 지금 7조인가 4조인가 7조인가 그렇거든요. 원투 들어오고 뭐 하는 산업이 쌍화차는 뭐 표도 안 나요. 아니 이걸 아파야 먹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많이 보급되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커피하고 쌍화차가 다방에서 같이 팔던 거고 양대 산맥이었는데 지금 커피는 몇 조인데 그렇죠. 쌍화차는 아예 소리 소문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두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질적 상향을 못했다. 아직도 캐러멜 소스 다방 공산품을 쓰고 있으니까 이 커피는 지금 그 정제된 게 아니라 다 원두 커피라고 산업이 나와버렸는데 그럼 원두는 옛날에는 없었고 이제 들어와서 산업화 됐는데 좋은 약재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는데 얘는 왜 산업이 안 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그거 바리스타가 여기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쌍화차를 다리거나 알거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쌍화차를 다릴 수 있는 사람 또 쌍화차가 뭔지 어떻게 해야 어떤 맛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들이 바리스타처럼 탕반사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이 쌍화차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존에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한약사님이나 약사님들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끓여야 어떤 맛이 나오느냐 그리고 대량으로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산업화가 되느냐 라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끓여 먹거나 이렇게 넣고 끓이세요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쌍화차를 좋은 커피를 다루는 바리스타가 많아져서 그 매장이 많아지는 것처럼 제가 배우지는 누구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없고 제가 하면서 터득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습득이 되면 많은 커피 전문점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쌍화차를 판매하는 판매장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 산업화가 되고 많이 건강해지고 얘도 좋겠다라는 생각과 지금 정읍에 쌍화차 거리가 있어가지고 10 몇 군데가 뭉쳐 있으니까 거리가 형성되고 정읍 전체에 40몇 개의 쌍화차 집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쌍화차가 유명해서 되는 것처럼 광양, 뭐 여수 어디가 됐든 간에 쌍화차가 무엇인지 어떻게 달여야 어떤 맛이 나오는지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분들이 많아지고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잘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면 분명히 쌍화차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레시피 바른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을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는 않지만 그 돈보다 더 많은 거를 저는 그 상담료로 받거든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기,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두 번째는 첨가물 넣지 않기. 첨가물 넣게 되면 다시 얘가 산업화가 안 되니까. 첨가물 있는 건 기존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배운 그대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다 가르쳐 주기. 선생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 주변에 광양 있는 사람, 뭐 여수에서 쫓아오든 선생님이 잘하시는 걸 그 사람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가르쳐 주기. 혹시 그 사람이 오픈을 하겠다고 하면 옆집에다 오픈을 시켜주기. 그런 마음까지 갖고. 그래야 광양에 쌍화차를 판매하는 곳이 세 군데만 생기면 광양 일대에서는 정읍 안 오고 거기 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쌍화차 거리가 정읍에도 있지만 광양에도 있고, 네, 저기 뭐 부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쌍화차 거리라고 하는 어떠한 쌍화차가 뭉쳐있는 곳들이 생겨나면 그 안에서 서로 공생하고 산업화가 된다. 그러면 커피 산업보다 우리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작약농사, 당기, 황기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산업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저도 돈 벌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이거 처음에 한 300만 원, 1000만 원 받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죠. 레시피 받아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저희 선배님이 조언을 해준 거죠. 야, 네가 꽁꽁 싸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좀 넓게 봐라. 그리고 네가 나눠주면 결국 너도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왜? 저는 이제 쌍화차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이 저보다 더 연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광양에서 선생님이 매실을 더 넣든 뭘 넣든 광양 쌍화차가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또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학기보다 추출기보다 어떤 기능인지 저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많이 보급되면. 그래서 저도 발전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에이, 남는 거 있으니까 하지. 그럼 돈을 안 받아? 그러면, 뭔가 있겠지? 예,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저한테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약재도 이거 저 광주 광명당에서 사오거든요. 그래서 광명당에다 전화하셔가지고 제 품질 그대로 약재 주세요 하면 600g씩 다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네. 거부하지 말고 똑같이 알려줘야 된다. 네, 그 그게 말이 제일 아니까 좋네요.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우리한테 근접한 거 왔을 때는 네. 우리가 만약에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 하면은 이건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보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의뢰가 오면 알려줘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나쁜 뜻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쌍화차가 왜 얘가 발전을 못하냐고요. 누군가가 얘를 가르쳐줘서 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작약식 몇 푼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다니까요. 물을 얼마나 넣고 몇 시간을 다리라는 책은 한 개도 없어요. 약탕기는 샀는데요. 달 때마다 이상한 맛이 나요. 그래서 얘가 보편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쌍화차집 이거 하기 위해서 쌍화차를 어떻게 끓이느냐 이런 얘기 해도 다 이거 첨가물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처음에 쌍화차 맛없다고 집에 가신 분도 계신다니까요. 남자분들. 이런 걸 쌍화차라고 끓여냈냐. 야 맛도 없다 가자. 왜 그러냐면 다 첨가물 넣고 쌍화차를 끓였기 때문에 달달하고 그 진하고 맛있는 쌍화차인데 저는 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아직 기준을 못 만들어 가지고 막 끓여대고 있을 때니까 지금은 숙주향 500g에 넣고 물 몇 리터 넣어서 농도 12리터 절반 만들고 이게 지금 나온 거지만 초창기에는 그게 됐냐고요. 안 됐죠. 그러니까 맛없다고 가신 분들 되게 많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판다. 그거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받고 그럼 어떻게 끓입니까? 이렇게 해갖고 팔팔 끓였다가 이만한 들통에다가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몇 통 넣고 끓여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쌍화차를 가르쳐주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아무리 보고 인터넷을 아무리 봐도 물을 얼마를 넣고 몇 시간을 어떻게 끓이라는 얘기는 한 개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개근한 거에
8배의 물을 집어넣고 4배 나올 때까지 저온으로 쭉 달여보면 맛과 품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가 28리터짜리였기 때문에 내가 레시피가 2.78kg가 나온 거지. 제가 항아리만 더 컸으면 더 크게 나왔거나 항아리가 작았으면 레시피가 뭐 2kg에 물 8배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저 항아리로 달이다 보니까 약재 저만큼 넣고 물을 8배 집어넣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공개하고 가르쳐주고 전파를 해야만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걸 산업화하고 뭐 이렇게 돈도 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쌍화차 배우러 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겁나게 잘하고 계시고 뭐 거기에서 정말 새로운 산업을 하고 있다면 광양에서 전화 오면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해서 거기서, 그것도 지금 오셨을 때 광양 어디서 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시고도 광양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셔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광양 바로 옆집 가세요. 전화 오시면 거기 들렸다가 보시고 확인하시고 다리는 거 다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오시고 거기 가서 충분히 우리 선생님한테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부산에 이제 전화 오면 부산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데 거기 가서 보시고 오시라고 하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가르쳐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기 전에 자기네 동네에 판매하는 데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거기 가서 드셔보시라고. 아니면 이걸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이걸 맛을 보러 온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보라고 하는 거죠. 똑같죠. 광양에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더 저보다 더 어머님이 이미 약재 다 해가지고 다려주시고 계시니까 어머님한테 약재 이렇게 구입하는 거 받으셔가지고 레시피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낫겠어요. 그러면서 저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라던가 효과가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근데 너무 옛날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시대는 갔는데 네. 예전에 그 방식 있죠. 네, 적당량. 아이고, 막 이렇게 적당량. 하고 그냥 설탕하고. 솥에다가 끓이고 예, 한 번 하게 더 또 끓이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좀 균일화되고 네. 좀 더 정형화된 걸 해야 되는 거를 그 인지를 안 하시죠. 예전 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정성만 넘치는 거죠. 그래요. 음. 그래도 어머니가 그걸 다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맛이 더 네. 좋아지는 거 있으면 근데 저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번에 하면 좋죠. 그 유난히 뭐에 좋다고 그랬죠? 오미자, 오미자. 구기자인지 그 신거가 네. 좋으라고. 그거를 좋으라고. 완전 여유가 남으니까 더 네. 넣나 봐요. 네. 근데 꼭 뒤끝이 쉬니까 시니까. 변질된 듯한 그러죠. 새콤한 이것 때문에 얘를 꼭 괴로움을 남겨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그래서 먹는 끝까지 그런 게 정형화가 안 된 그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거죠. 뭐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좋다는 거 다 하는 거. 예전에 저는 백봉용도 넣고 오가피도 막 넣어요, 넣고 막. 했어요. 근데 좋죠. 근데 원가가 워낙 높아지니까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속여야 돼. 네, 그래서 백봉용하고 얘는 오가피는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막 정말 비싸요. 네, 숙주만큼 비싸나. 네, 요만큼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못 넣거나 이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산업화가 안 되고,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무리 없이 드시고 평소에 잘 접근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뽕잎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라색 깻잎이 나는 자서역, 네, 이런 것도 우리 늘 보지만 얘가 약재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뽕잎 같은 경우는 풍으로 오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해독 작용도 해주고, 그러니까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약사님한테 이제 백봉용하고 오가피는 빼고, 네, 그런 것들을 더 첨가를 해갖고 가격의 변동도 많지 않고 평소에 우리가 부담 없이 먹고 잘 볼 수 있는 애들로 변경을 한 거죠. 처음에 그것도 넣고 세양도 넣고 그것도 넣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 빼고 지금은 보편화된 거 가는 거죠. 워낙 좋다고 하는 인삼 이런 거 넣고 그러면 다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한 번 더 연구하시고 또 해보시면, 또 직장 다니면서 또 공부도 좀 해보시고 재밌어요, 한의학. 그러니까. 엄청 재밌어요, 한의학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고칠 수 없다. 이게 한의학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한약은 가루로 된 게 없어요. 다 끓여 드시거든요. 요즘 쌍화차 가루 나와. 그건 요새 얘기인데 옛날 그 동의보감이나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가루로 먹는 약은 없고 다 탕약으로 드시거든요. 그 왜 탕약으로 드시냐 이런 거죠. 가루로 먹으면 빠를 텐데. 근데 이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는 기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러면 힘이 한 개 더 없거든요. 그러면 밥을 지금 먹어요. 그러면 바로 힘이 나요. 이건 의학적인 설명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밥을 먹으면 소화를 해서 장으로 가가지고 에너지를 끌어와서 다시 여기 간으로 해갖고 여기 심장으로 해서 퍼뜨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소화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허기져서 밥을 먹으면 지금부터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에너지라고 하는 기를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기는 어디에 제일 많이 흡수가 되냐면 물이에요. 예. 그래서 약재에 있는 그 효능과 성분의 기를 이 물로 가장 많이 응축해서 그걸 몸으로 먹어서 그 기를 수분으로 몸을 에너지를 돌린다라고 하는 기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으로 우리 몸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하고 기의 개념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양약의 그런 특수성이 있지만 이 한약의 특수성은 그 원인을 고쳐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약은 고혈압약,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돼. 못 고쳐요. 그 증세를 완화시킬 뿐이에요. 그 어떤 걸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한약이라고 하는 건 원인 자체를, 몸의 체질을 바꿔줘서 몸의 근본적인 걸 바꿔줘서 그거를 그 치유해주는 그런 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지금 아예 볼품이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 한의학하고 양의학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돌아 갔는데 네,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워낙 재밌게 광양에서 소문 날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되시면 또 제조업으로 해서 또 그 일대 또 광양 일대 또 쌍화차집에 공급하셔도 되고. 네. 저 이렇게 레시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23가지 한약재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공급해 드립니다 해갖고 뭐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떤 찻집에서는 이제 그 레시피 가르쳐 줬는데 이분이 다른 분한테 인수를 또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저하고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요 분한테 배운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저희 거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우리는 독자적인 뭐 23가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럼 처음에 이거 내가 왜 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크게 또 생각해 보면 잘 됐다. 이런 집들 더 생기고 더 생기면 되지. 예,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근데 남자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체인화 또는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또 꽤 많으세요. 예, 그래서 체인점 하셨던 분이 오셔서 배우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제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요거 쭉 하시다가 또 잘 선생님만의 또는 또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판매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또 판매망이 넓어서 또 나중에 퇴직하시고 이거 공장 하시고 많이 해가지고 또 큰 사업 하셔도 되고 하니까. 예, 지금 쌍화차가 좀 대세예요. 그래요? 네, 대세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커피숍에서 쌍화차 메뉴 출시 안 하면 지금 매출을 못 하니까 이디야, 뭐 모험커피 뭐 다 지금 쌍화차 출시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런 그 어떤 분류라고 하면 이건 자체는 완전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쌍화차 전문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네. 전통차집이라고 하는 전문점보다 쌍화차 전문점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가는 게, 전통차 중에서요 아무리 뭐가 다 잘 나와도 쌍화차하고 대추차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쌍화차가 90% 이상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말 그대로 쌍화차 전문점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가는 게 나아요. 전통차집 컨셉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쌍화차 전문점 하면서 커피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고민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대신 쌍화차가 뭐 8, 9천 원, 10,000원 정도 하면 커피는 12,000원, 13,000원짜리, 14,000원짜리. 커피 3,000원짜리 팔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전통차집에 와서 커피 드실 정도면 완전 매니아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해서 왜 100명 중에 1명 와서 드실 분인데 내가 직접 핸드드립해서 드리면 좋지. 아이 그렇잖아요. 전통차집 와서 커피 사줄 정도면 그 정도 가치를 드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근데 오셔가지고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없어요? 이러시면 뭐 저는 안 팔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컨셉을 잡는다고 하면 저희는 저가 메뉴는 없고 다 고가 메뉴. 그래서 커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커피도 12,000원, 13,000원 오히려 더 비싼 거 팔죠.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가 2, 3,000원 하는데 쌍화차를 2, 3,000원 팔 이유는 없고 만약에 커피 전문점에서 쌍화차를 팔려면 쌍화차는 10,000원 이상 좋은 걸 갖다 팔아라. 부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뉴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또 긴 시간 많이 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양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그냥 열정이 좋으셔가지고. 아유. 네, 뭐, 그 곱돌 같은 네. 경우는 요거를,